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오늘 초보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오전에 공지 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브리핑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다시 급등했다, 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혼란스럽게 방향성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건 방향성의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아서다,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건 중립구간 내에서 싸움인데, 이 안에서 작게 보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여러 방을 봐도 와 진짜 지금은 줄먹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이게 텍스트로 되는 것보다 텍스트는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안에 박스권 내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작은 봉으로 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 근데 작은 봉에서 이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라서 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매매를 할 때 목숨 걸고 매매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안에서는 제가 여기서 롱 잡았습니다, 여기서 숏 잡았습니다를 그냥 풀롱 풀숏을 때리고 막 목숨 걸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간 내에서 방향성이 잡히기 전에는 짧게 제가 시드를 운영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작은 걸로 단타 치고 차라리 소액 고배를 치던지, 그냥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해가지고 1,200불 혹은 1,000불 이내에서 배율 좀 조절해가면서 고배치고 노는 거지, 여기에서 이 박스 내에서는 목숨 걸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이 안에서 지금 목숨 걸고 매매를 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냐. 그래서 작은 봉으로 봤을 때 헷갈리면 큰 봉에서 조금 크게 보고 매매를 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초보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초보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원래 영상처럼 지난 관점과 매매 대응 관점 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음모론은 아직 살아있다고 봐요. 음모론은 살아있다고 보고, 음모론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음모론인 이유는 정추세는 상방이에요. 바닥을 너무 잘 다져줬어요. 바닥을 너무 잘 다져주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전 이 모양이 너무 찜찜하고 여러가지 측면, 어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가지 측면들을 얘기했죠. 여러가지 측면들을 얘기해서 그런 측면들로 봤을 땐 저는 좀 찜찜한 무빙이다, 이게 바로 갈 것보다는 제가 좀 한 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음모론이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저희 방에서는 이 음모론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음모론이 현재 살아있냐, 이만큼 올라왔는데 살아있냐라고 하면 저는 살아있다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모론이 폐기가 되는 기준은 이 62,700대 이 직전 고점이 깨지는 거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확률이 낮아질 뿐인 거지 여전히 살아는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저는 여기에서 사실 롱치긴 좀 어렵잖아요. 왜 롱치기 어렵냐, 지금 이 매물대 제가 그어둔 거에서 지금 꼬리가 계속 잡혀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는 소리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격 롱을 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여기서 저항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매매 대응을 숏을 일단 들어간 상태고, 매매 대응으로 넘어가서 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라고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음모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숏을 봤죠. 저항대에서 똑같은 기준이에요. 이 저항대 매물대 꼬리들이 있는 데를 뚫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짧게 잡고 숏 치고 올라오면 또 짧게 잡고 숏 치고 올라오면 짧게 잡고 숏 치려고 그랬어요. 그죠? 최종적으로 컴펌 라인은 여기니까 여기를 안 깨면 계속 숏 치려고 한다라고 방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제 음모론이 진짜가 되나요? 라고 남겨드렸는데, 여기에서 한번 튕기고 이 채널이 그려진 다음에 여기 채널 상단을 때린 다음에 저는 하방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롱 잡았죠. 여기에서 바닥 따지는 걸 보고 롱 잡고 바닉하고 내려올 때 홀딩 했다가, 여기에서 채널 상단 오면
와닉할 겁니다 라고 하고 와닉 날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숏은 추가로 못 쳤어요. 좀 쫄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거미줄 막 이렇게 잡아도 촘촘하게 잡아두고 있었는데 숏 안 태워주고 그냥 불 안 태워주고 내려가길래 아 이게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채널 하단이 깨지는 거 보고 노란 선 깨지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깨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때 지금 CPI 발표, 무슨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제 고용지표 발표인가 9시 반에 있었던 때 잠들었거든요. 잠들어서 12시쯤 깨니까 이렇게 막 흔들고, 이거 저 숏 거미줄 쳐놓은 거 다 때려 박았더라고요. 이게 좀 물량 실어가지고 불탔었는데, 거미줄 다 먹혀가지고 제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습니다. 6만 50 정도 됐었거든요. 6만 50 정도가 평단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홀딩을 하고 쭉 내려왔길래, 아,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채널을 바로 못 깨주고 이 노란 추세선을 못 깨줬다라는 건 제가 기준을 세워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브리핑이 새벽에 요거였어요. 브리핑 드렸던 내용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체크가 돼 있는 게 여기 기준 둘 중에 하나 터지는 대로 일단 단기 추세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로스 잡고 잘게요 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깨졌죠. 위로 완전 장대 뽑으면서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은 단기 상승을 했고 고점도 높아졌네 라는 것만 파악하고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거 보이길래 올라오나 뚫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빠지는 거 보고 여기에서 반등 줄 때 여기서 숏 들어갔어요. 추세선 근처에서 여기에서 조금 보고 스탑로스 여기 위에다 잡고 숏 들어가서 내려왔을 때 요 자리 채널 상단 찍히는 자리, 리테스트라고 또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이 두 번째 완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반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고 쭉 빠졌을 때 여긴가에서 제가 반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반익 한 다음에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느라고 여기서 추가 반익을 못 날렸네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관점이 너 지금 아직도 음모론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니? 라고 하면 네, 그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고, 관점이 폐기되는 라인은 여기 62,700대가 뚫리는 순간 폐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꼬리들이 계속 찍혔던 이 매물대 상단을 뚫어내는지, 어떤 형태로 뚫어내는지를 보고 우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계속 비벼준다. 여기서 계속 비벼줘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트라이 못했고 내려왔죠. 두 번째 트라이 했는데 바로 뚫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실망 매물,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했던 롱 물량 들고 왔을 거잖아요. 여기서 실망 매물 나오고 일부 익절 물량 나와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트라이를 했는데 또 막혔어요. 한 번, 두 번 또 막혔죠. 그러니까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나서 추가 익절 했겠죠. 여기서 롱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거 저항받는, 여기에 저항 라인이었으니까 저항 받는 거 보고 또 숏 쳤겠죠, 사람들.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여기 지지받은 다음에 한 번 더 힘 모아서 올라왔어요. 근데 한 번 더 힘 모아서 올라왔는데 또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 다시 지키고 상승 추세 만들어 놓은 거 지키면서 여기서 힘 모아서 다시 쐈죠. 어제 여기가 기로였죠. 여기에서 밀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상방으로 다시 힘 모아서 오르느냐의 기로에서 결국은 추세선 지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사실 이만큼 또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트라이를 할 때까지 올라가 주느냐, 혹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결국 미끄러져서 이 추세가 깨지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지금 여러 번 두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선 라인은 굉장히 얇아져 있을 거예요. 이 매물대의 저항은. 그러면 이번에 다시 트라이를 해갖고 계속 여기서 비비면서 뚫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뚫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도 채 못 가고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고점들 높여왔던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렸을 때에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뚫는다면 여기에 올라와서 비비다가 한 번에 못 뚫으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든 한 방에 뚫어내든 이런 그림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빌빌빌빌 대고 시간 끌린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 번 더 하단 체크할 텐데, 하단도 지금 보면 그러면 네 번째 도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뚫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또 지지받으면 단단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다시 온다면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흐름에 음모론이 좀 맞을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은 지금은 또 너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흐름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음모론을 생각했고 꺾이는 걸 보면서 음모론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지지받았을 때 좀 싸한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올라오는 거 봤을 때에도 난 여기 안 깨면 아직도 음모론이 살아있어. 근데 하지만 정추세가 롱인 건 맞아 라는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눌림을 보고 롱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음모론을 유지를 하면서 음모론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숏을 칠 것인가 해서 저는 음모론을 유지하면서 숏을 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숏 치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건데, 파닉하면서 홀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후 흐름이 만약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거 음모론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애가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은 또 대가리가 꺾였으니까, 흐름이 꺾였으니 지금은 음모론이 슬슬 확률이 좀 더 높아지네요. 왜? 폐기하지 않았으니까 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니 관점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고, 선물 매매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청산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흐름에 따라서 사고를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를 바꿨는데 그 바뀐 사고를 기준으로 매매에 내가 진입할 거냐 말 거냐는 그 별도의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흐름을 따라가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의 관점은 상방 관점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본다. 여전히 이 라인이 안 깨지면 유리하다고 봐요. 51대 49가 되더라도 상방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여기 추세선을 다시 밟는 경우에는 저는 51대 49로 롱이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이 유리한 건 유리한 거예요. 이 추세선이 안 깨지면. 근데 원래 여기의 시점에서는 음모론의 확률이 10%고 상방으로 갈 확률이 90%였다면 이 확률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이 상방으로 갈 확률이 90%였다면 전 10%지만 제 감에 베팅을 한 거고, 숏일 것 같다, 아직도 음모론일 것 같다라는 관점에 저는 베팅을 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단타 먹을 자리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베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고, 이게 꺾여서 실질적으로 진짜 꺾여가지고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꺾여서 이만큼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아직도 롱이 60% 유리하지만 40% 정도까지 아직도 음모론의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음모론의 확률이 아까 여기에서 10%였던 과정보다는 여기서 40%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팩이냐 아니냐, yes or no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관점을 물어보실 때 항상 yes or no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매매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의 유연성이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관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참고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유튜버나 모든 잘하는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실 때는 이 흐름이 유연하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확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변화의 가중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판단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드리면, 아직 하방 관점과 상방 관점이 둘 다 살아있다. 하방 관점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 하방 관점은 컨펌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방 관점이 폐기되는 라인도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상방 관점은 폐기할 수 없다. 근데 유리함의 정도로 봤을 때 여기가 꽤 주요한 부분일 것 같다. 이 추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깨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좋겠고, 여기 매물대, 상방으로는 여기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는 게 좋겠고, 하방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면 좋겠다. 이게 지금 주요한 단기적인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선 상방이 유리하고, 하방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의 무빙 내에서는 목숨 걸고 매매할 상황은 아니다. 추세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목숨 걸고 매매하면 안 되고, 짧게 줄 때는 먹는, 그리고
풀시드로 막 쇼부를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짧게 소액 고배든 고배를 치되 소액으로 해가지고 재미만 보든 아니면 저배율로 운영을 하든 그런 운영이 필요한 구간이다. 여기에서 지금 힘들어 하실 거면 차라리 큰 뷰에서 보고 매매를 해라. 주요 라인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롱칠짜리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컨펌 나면 오를 때마다 숏인 거고, 그죠? 여기 뚫리고 나면 내릴 때마다 롱인 거고, 큰 추세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주요 라인에서만 크게 보고 매매를 해라. 그러면 만약에 많이 헷갈리고 막 흔들리면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런 관점들 아까 텔레그램 보여드렸지만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관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흐름에 따라서 좀 팔로우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단톡방 저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